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대한민국 1부 2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최근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광주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합계 스코어로 결승에 진출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 부임 후 마테우스 주민규 엄원상의 공격 조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팀 조직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전개에 대한 수비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체력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볼 점유와 템포 조절이 중요해졌습니다. 경기 양상은 철저히 수비를 강화하는 언더 전략이 예상됩니다. 포항 대한민국 1부 6위 패패무패승입니다. 포항은 제주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클 듯합니다. 측면에서의 공략이 강점으로 작용했으며 김인성, 백성동, 안재준의 조합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울산의 측 후방 균형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상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우스, 주민규와 같은 울산 공격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비 채널이 부족하여 후방 불안정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 일정을 소화한 양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뎁스와 전략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울산이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후반전 수 균형이 무너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울산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울산현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한민국 1부 9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최근 김천 포항을 잡으며 강등권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강등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카이오를 중심으로 황재원, 세징야 등이 공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며 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복귀로 측면 뎁스가 개선되면서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고 빠른 전개를 통한 측면 공격이 가능해 인천의 수비 전환 속도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이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나 수비 밸런스에서의 아쉬움이 대구의 강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 대한민국 1부 12위 패패승패패입니다. 인천은 최근 공식 6경기에서 1승 5패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한 승리도 전력 누수가 컸던 제주를 상대로 거둔 1대0 신승에 불과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적절한 보강을 하지 못해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고사를 통한 좌측 공격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대구의 견고한 수비와 빠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전반에만 4골을 실점한 기록이 있어 경기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카이오는 수비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적은 수의 공격 옵션만으로도 효율적인 역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득점 루트에서 특별한 강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더 2.5 양상 속 대구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FC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대한민국 2부 9위 무패승무무입니다. 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한 역습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볼 소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파이널 서드로의 패스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경남전에서 328회의 패스 중 공격 진영으로 투입된 패스는 37회에 불과했지만 이 중 92.7%가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베니시오, 전염병 또는 이안샘, 김지훈으로 구성된 백스리는 롱볼 대응의 약점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수비 밸런스는 안정적입니다. 리그 최소 실점팀으로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하는 수비 전략이 기대됩니다. 수원 삼성 대한민국 2부 4위 승무승승패입니다. 최근 수원 삼성 담당 일진 서울 이랜드에게 2대0으로 패하며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충북 청주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으며 원정 경기의 잔디 상태가 빌드업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 조직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마일랏의 합류로 인해 공격진의 무게감이 증폭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뮬리치의 페널티 박스 장악 능력은 충북 청주 수비에 강력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수원 삼성의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충북 청주 원정 자체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대량 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빌드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수원 삼성은 다이렉트 혹은 롱볼 위주의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안산 그리너스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대한민국 2부 11위 패승승패승입니다. 이관우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젊고 빠른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천안과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3, 4선 대응과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여전히 드러난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컨볼 상황에서 집중력이 부족했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전술적 접근으로 인해 후반부 체력 고갈이 빈번했습니다. 본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1차 압박의 저지선을 조정하는 등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플랜 A를 정하지 못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고 중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변수일 것입니다. 서울 이랜드 대한민국 2부 3위 승무승패승입니다. 최근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정재민과 변경준이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력을 입증했고 박민서와 차승현의 측면 플레이 역시 효과적이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의 패스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안산의 무게 중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밑작업으로 평가됩니다. 안산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랜드의 배후 공간 공략이 필수적이며 이는 또 다른 전략적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안산은 초반에 호전적인 기세로 나올 수 있지만 체력 관리의 문제로 후반부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이랜드는 측면을 활용한 공격 루트가 리그 최상위급이며 후반 뒷심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안산이 이를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서울 이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FC 안양과 천안CT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 대한민국 2부 1위 승패승패무입니다. 수원 삼성에 2대1로 패배한 이후 성남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격 레이스의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달레이와 유정환의 이탈로 인해 공격진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야구가 폼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올 시즌 천안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으며 홈에서의 안정적인 수비와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느린 템포를 유지하면서 패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천안시티 대한민국 2부 4위 승무승승패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의 2배에 달하는 득점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툰까라와 모따 등의 공격 자원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공략과 역습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 밸런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후방 조직력의 부재가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불안정성은 이번 일정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양의 승리와 오버 가능성이 높지만 천안시티의 만회 득점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 접근이 합리적 선택지로 판단되며 고배당을 노리는 배터들에게 추천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안양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천안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